하천 제방 유실 등 위험 상황에서는 기상 상황, 하류 하천 상황, 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홍수 통제소의 승인을 얻어 수문 방류. 지자체는 관내 지방하천 시설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홍수통제소에서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 대피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합니다. CBS라고 부르는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.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지역에서 홍수특보가 발령되면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되며 안내표 확인함으로써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전에 이 홍수 예보 전파 담당 직원이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형 사고 난 일이 한번 있죠. 졸거나 아니면 업무 태만하거나 이래가지고 그걸 실시간에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줘가지고 아마 다른 데가 예보도 못 받고 그냥 침수당한 애가 있죠. 그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, 그죠? 그거 하라고 월급 받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기에 그걸 안 해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피해를 입게 만드냐.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, 그죠? 결국 마인드인데. 그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매일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졸다가 뭐 딴 일 하다가 뭐 놀러 갔다가 막 그러는데,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맨 옆에서 누가 찌르고 있을 수도 없고.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. 저희 해안부에서 안전 감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, 그 홍수통제소가 이제 그 여름철 풍수의 기간에 그 제대로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감찰을 계속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발생이 안 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언제나 비상 상태에 대비한 담당 공직자가 있고 나름은, 근데 그 업무를 제대로만 하면은 피해 확산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차단이 가능한데,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하차도 어쩌고 하는 그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않았어요? 이 전파 보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뭐 그랬다는. 네. 근데 그거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데? 그건 부주의잖아요.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. 네, 맞습니다. 그걸 어떻게 좀 구조적으로 자동으로 알람 형태로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할 수도 없고. 대통령님, 수사원 정책관 잠깐 네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제 홍수 그 예보 상황이 되면 비상근무를 서고 각 홍수 통제소별로 14명이 동시에 이제 비상근무를 서게 됩니다.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어떤 뭐 부주의 이런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제 그 비상근무를 서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홍수 문제는 워낙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저번에 그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대비가 좀 나름 된 것 같은데, 이제 중복 체크하고 뭐 지휘 라인도 있고 뭐 잘 갖춰진 것 같은데, 근데 그거를 벗어난 일반적인 안전 관리 담당자들 얘기죠. 일반적인. 그 참 예를 들면 어딘가가 예측 못하는, 여기는 홍수통제소는 예측이 되니까 그건 정신 차리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텐데, 갑자기 어느 지역이 예측 못한 범람이 발생했다. 그게 다 오송 지하차도가 그 얘기겠죠. 그건 범람할 줄 몰랐죠. 근데 범람을 했잖아요, 그죠? 비정상 상태가 갑자기 발생한 거죠, 비상 상태가.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뭔가 매뉴얼에 따라서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, 아마 매뉴얼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. 예측을 못했을 테니까. 저 잠깐 좀 예, 뭐 자유롭게 말씀하세요. 예, 하여튼 대통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담당 공무원을 막 예. 문책하고 닥달하는 건 이미 끝난 다음이니까 네. 뭐 제재도 하긴 해야 되지만 안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, 예, 예.
그게 뭘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